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2년 전 사랑하는 엄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던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이유가 너무나도 기고하고 억울했거든요. 건강했던 엄마가 생각지 못한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으며 갑자기 암에 걸려 허무하게 세상을 등지고 만 것이죠.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말도 있지만 가장 믿었던 저희 오빠와 언니에게 큰 배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엄마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던 인간들이 엄마에게 전 재산을 빼앗자마자 딴 사람으로 돌변하며 인간이라면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짓을 저질러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제가 얼마나 망연자실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걸 자포자기했던 그 순간 정말 저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며 다시 삶을 살아갈 희망을 찾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는 3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래서 가세가 많이 기울며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그 말이 어울릴 만큼 저희 집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3남매를 키우느라 엄마가 고생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여러 굳은 일을 하며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얻어 고등어찌개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손맛이 좋은 덕분인지 엄마가 고등어찌개 가게를 연 순간부터 저희 집 형편도 어느 정도 나아지며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저희 집도 크게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죠. 엄마 가게도 장사가 잘 되다 보니 가게를 넓은 곳으로 옮기며 그 동네에선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게 되었고요. 저희 3남매도 엄마가 고생한 만큼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저 혼자만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빠는 젊은 시절 대기업에 취직해 직장을 다니다 새언니를 만나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저희 언니도 은행에 다니는 능력 있는 형부를 만나 결혼을 하며 나름 제대로 자리를 잡은 듯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뭔가 특출한 건 없었지만 중소기업을 다니다 착한 남편을 만나 나름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택배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는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로 하고 전부 회사를 관두고 엄마에게 배워 작은 고등어찌개 가게를 열게 되었거든요. 나이가 들어 할 수 없는 직업보다 젊어서 힘들더라도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저희 모습에 엄마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만하면 3남매 모두 엄마가 고생한 만큼 잘 커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30대 중반이 되고 세월이 흐른 후 그 모든 것이 저의 착각이란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지만요. 그날은 오빠랑 언니가 가족끼리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엄마 집으로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 집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나온 오빠랑 언니의 이야기가 조금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첫째랑 둘째 말은 너희 둘이 같이 가게를 차리고 싶으니 나보고 도와달라는 거냐? 엄마. 그러니까 우리 말은 엄마가 우리를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투자를 좀 해달라는 거지. 나도 대기업 다니다가 잘리고 여기저기 다른 중소기업 회사 다녀봤지만 늘 변변치도 않았고 이제는 뭔가 내 사업을 해보고 싶어. 그리고 또 둘째도 처남이 얼마 전에 회사 권고 사직 당해서 앞으로 다른 걸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요즘 마라탕집이 유행이라고도 하고 내 친구도 마라탕집 열어서 대박나서 지금 빌딩도 하나 사서 건물주까지 됐어. 그래서 이참에 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그래, 엄마. 우리 둘 좀 도와줘. 나 이번에 정말 잘해보고 싶어. 나도 성공해서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다고. 그런데 첫째랑 둘째 너희들 필요할 때마다 급하다고 나한테 손 벌렸던 거 벌써 잊었어? 그래서 이제 나도 줄 돈 더 없다. 나도 더는 돈 나올 구멍 없다고. 엄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엄마 이제 나이도 들고 그만 가게 정리하는 게 어때? 그리고 엄마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앞으로는 나랑 둘째가 엄마 모실게 해. 그러니까 엄마 집이랑 가게 정리한 돈으로 우리 도와주면 안 될까? 맞아. 엄마도 이제 은퇴하고 편하게 지낼 나이인데 언제까지 주방 구석에서 비린내 나는 고등어 만지면서 사실 거야? 엄마가 오빠랑 나랑 가게 하는데 투자만 해주면 우리가 엄마 모시면서 살게. 우리가 엄마 호강시켜준다니까? 그런데 나는 그 마라탕인지 뭔지 니들이 가게를 한다는 게 영 내키지는 않는구나. 그러지 말고 가게를 해보고 싶은 거면 차라리 첫째랑 둘째 우리 가게 와서 고등어찌개 끓이는 거 배우면서 나중에 고등어찌개 가게를 열어보는 게 어떻겠니? 아니면 너희 삼남매가 같이 내 가게를 물려받든지. 엄마 왜 이렇게 옛날 사람처럼 고리타분하게 굴어? 어디 마라탕이랑 고등어찌개랑 같아? 마라탕집은 정말 자리만 좋으면 한몫 크게 번다니까. 나도 어릴 때부터 고등어찌개만 봐서 지긋지긋하다고. 이제는 고등어찌개 냄새만 맡아 토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나도 매일 너희 둘만 도와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시집도 희정이는 자기 돈으로 알아서 갖고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거 없는데 니들은 나한테 전부 도움받아서 장가가고 시집갔어. 그 후에도 니들 집 산다느니 손주들 학원비니 빚이니 뭐니 하면서 매번 나한테 손 벌리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계속 너희들만 도와주냐? 니들 다 주고 나면 희정이는 어떻게 하라고? 희정이는 이미 이서방이랑 하는 가게도 있고 자리도 잡았고 그 정도면 먹고 살만 하잖아. 그리고 어차피 희정이는 원래 욕심 없던 애라 괜찮을 거야. 희정아, 오빠 말이 맞지? 저는 언니랑 오빠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집이랑 가게를 팔아서 자신들 가게를 차리는데 도와달라니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엄마에게 그러는 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엄마 혼자 우리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뭐 바라는 거 없어. 그런데 오빠랑 언니가 엄마한테 그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집이랑 가게 정리해서 오빠랑 언니 달라는 건 지금 엄마 보고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다 달라고 하는 건데 엄마가 그 재산 전부 오빠랑 언니 주고 나면 엄마는 뭐 먹고 살아? 엄마도 나이도 있는데 어느 정도 재산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엄마가 아플 수도 있고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 미안하지만 나는 반대야. 그래서 엄마가 사는 집이랑 가게 정리해서 우리 주면 나랑 둘째가 번갈아가며 모시고 산다는 거잖아. 이미 나도 우리 집에 엄마가 지낼 방 비워놨고 둘째도 엄마가 지낼 방 전부 새 가구로 들여놓고 꾸미고 있다고. 엄마 병원비도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희정이 너 솔직히 말해. 지금 너 엄마 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그동안 엄마한테 조금씩 받아갔으면서 넌 받은 게 없으니 엄마 재산 바라고 그런 거잖아. 우리가 엄마 재산 다 가지고 갈까 봐. 너는 오빠랑 언니가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만 하는 거냐? 이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 이기적이긴 뭐가 이기적이라는 거야? 솔직히 이기적인 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렇지 나이든 엄마 재산 바라는 오빠랑 언니 아니야? 그렇게 가게가 차리고 싶은 거면 막노동이든 배달일이든 뭐라도 해서 본인들이 벌어서 하라고. 왜 오빠랑 언니는 매번 일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손 벌리는데? 그래도 이게... 그만해라. 첫째랑 둘째 너희 내가 이미 도와줄 만큼 도와줬고 희정이 말대로 나도 너희들 더는 못 도와주니까 가게 차리고 싶은 거면 니들 사는 집을 대출을 받든 일을 해서 벌든 니들 알아서 차려라. 그리고 이야기 끝났으면 그만 가봐. 나도 더는 이런 일로 너희 삼남매들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구나. 엄마의 한마디에 그렇게 문제는 일단락 되는 듯 싶었습니다. 저도 그때 오빠랑 언니가 양심이 있다면 엄마가 말한 것도 있으니
더는 엄마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말을 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고요. 하지만 오빠와 언니의 행동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빠랑 언니가 저 없을 때 엄마를 찾아가 무릎 꿇고 빌며 울고불고 매달린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첫째 오빠네 조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아프다고 하고 형부도 퇴직금으로 받을 돈을 사기당해 전부 날리고 말았다는 말에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오빠랑 언니에게 가게를 차리라고 본인의 집과 가게를 정리하며 도와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엄마도 어쩔 수 없는 부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오빠네 들어가기 전 저희 집에서 저와 하룻밤 지내게 됩니다. 엄마랑 자기 전에 이불 위에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저에게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희정아, 엄마가 미안해. 우리 희정이는 그동안 엄마 손도 덜 가서 제대로 신경도 쓰지 못하고 키웠는데 엄마가 가진 것까지 전부 네 오빠랑 언니한테 주게 생겼네. 나이 들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된다더니 엄마도 엄마가 이럴 줄 몰랐어. 엄마, 나는 괜찮아. 그때 내가 반대했던 건 엄마가 걱정돼서지 엄마한테 뭘 바라고 그랬던 것도 아닌걸? 그리고 나랑 이서방이랑 하는 가게 제법 장사도 잘 돼서 우리 가정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유, 착한 우리 딸. 역시 우리 막내딸이 최고네. 나도 우리 엄마 최고. 엄마 사랑해. 그렇게 엄마는 오빠랑 언니네 집에 번갈아 가며 살게 되었고 한동안은 엄마도 오빠네 가족들과 또 언니네 가족들과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빠랑 언니가 정말 약속대로 엄마를 잘 모신다는 생각에 저도 안심하며 지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엄마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던 겁니다. 그것도 우는 소리로요. 희정아, 이걸 어쩌면 좋으니? 이제 엄마는 어떻게 살아?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나 쫓겨났다. 애들이 뜬금없이 나보고 여행 다녀오라고 가고 싶지도 않은 패키지 여행을 보내더니 다녀오니 엄마 짐도 다 집 밖으로 나와 있고 첫째네도 둘째네도 문도 안 열어주고 있다. 엄마, 지금 그래서 어디인데? 그게 너희 오빠 집 앞이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당장 엄마 있는 곳으로 갈게. 그날은 장마 때라서인지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남편과 저는 차를 몰고 급하게 엄마에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네 집 앞에 도착하자 짐가방을 손에 쥔 채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망연자실 앉아있는 엄마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문을 열고 엄마에게 재빨리 달려가 엄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왜 이러고 있어? 희정아, 자식이란 것들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니? 내 집이랑 가게 뺏어갈 때는 그렇게 잘하는 척 하더니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나가란다. 네 언니 집에서도 네 오빠 집에서도 전부 쫓겨났어. 첫째 손주가 암이라고 아프다고 한 것도 네 형부 장서방이 사기당해 퇴직금 날렸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라더라. 이것들이 내 재산 뺏어가려고 전부 날 속인 거였어. 이 나이에 자식들에게 있는 재산 다 뺏기고 버림받고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엄마가 왜 혼자야? 내가 이렇게 옆에 있잖아.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해. 그날 저와 남편은 엄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바로 오빠와 언니가 한다는 가게를 찾아가 따지게 되었죠. 필요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내어줄 것처럼 굴더니 엄마 재산만 뺏고 필요 없어지자 엄마를 버린 두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빠랑 언니, 엄마가 집이랑 가게 팔아서 도와주면 둘이 잘 모시겠다고 하지 않았어? 나랑 엄마 보는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냐고. 야, 무슨 약속? 너 엄마가 재산 주면 우리가 잘 모시겠다고 했다는 무슨 증거라도 있어? 어디 있으면 가지고 와봐.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엄마가 원해서 준 거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건데. 맞아. 우리가 싫다고 하는데도 엄마가 제발 받으라고 해서 엄마 가게랑 집 한 돈 받은 것 뿐이라고.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너 앞으로 우리 가게 찾아오지 마라. 엄마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영원히 남남으로 인연 끊고 살자. 앞으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인 거다. 남남? 니들 지금 남남이라고 했냐? 좋다, 남남. 어차피 남남인 거 내가 남남의 끝을 보여주마.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 마라탕 재료를 담은 바가지를 들어 언니랑 오빠랑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제대로 맞았는지 코에서 코피가 나더라고요. 이게 뭐야? 코피잖아. 내가 가만 안 둬 확 고소해버릴 거라고. 그래. 너 폭력도 엄연히 범죄인 거 몰라?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내 가게 운영해서 간판 갔다 와도 계속 장사할 수 있고 우리 남편이 그렇다고 나 버릴 사람도 아니라서 괜찮거든? 그리고 니들이나 고소하면 나도 니들 노인학대로 확 고소해버릴 테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사실 엄마를 쫓아낸 일을 노인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법을 제대로 몰라 알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냥 두 인간을 향해 질러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제 말에 겁먹었는지 둘 다 저에게 그렇게 맞고도 고소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남편과 상의해 저와 남편이 엄마를 모시고 살기로 정합니다. 사실 남편은 고아라 저희 엄마를 친부모님처럼 생각했고 그래서 엄마랑 살게 되자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게다가 저희 아이들도 평소 자기들을 예뻐해 주던 외할머니랑 살게 됐다며 신나했고요. 그래서인지 한동안 우울해하던 엄마도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잘 지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괜찮아지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게로 나와 저희 일을 도와주시더라고요. 원조인 엄마가 와서 옆에서 도와주며 가르쳐주니 찌개는 더욱 맛있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은 정말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췌장암 2기라는 것이었어요. 재작년까지 검사를 했을 때만 해도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아프다는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아마도 엄마는 오빠와 언니의 일로 충격을 받아 큰 병을 얻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며 남편이며 엄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 희정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 치료 잘 받아서 나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꼭 나아야 해? 나 두고 먼저 가버리면 안 된다고. 저희가 어머님 끝까지 책임지고 모실 테니까 아프지 말고 어서 나으세요. 어머님 오시고 나서 저희 가게 장사도 잘 되고 있으니 병원비 같은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꼭 사셔야 해요. 저랑 이렇게 약속해요. 남편은 어린애처럼 저희 엄마에게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하자며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런 저희 남편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이서방, 고맙네. 자식도 나 싫다고 버렸는데 이서방이 내 진짜 자식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은 가게를 맡아 장사를 하며 아이들을 돌봤고 저는 엄마를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암이란 게 무서운 병인지 초반에는 조금 차도가 있는 것 같더니 엄마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까지 열심히 받으셨지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암이라는 병이 엄마가 아무리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병이라 1년, 2년 시간이 가다 보니 저희 부부도 빚까지 지며 쪼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절대로 티내지 않았어요. 그랬다가는 엄마 성격에 치료를 관두겠다고 고집을 피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오빠와 언니가 하는 가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몇 년을 안 보고 살았다고 해도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려 아프다는데 자식으로 조금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게다가 언니랑 오빠가 하는 가게가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랑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내쫓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오빠랑 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오빠, 언니, 도와줘. 엄마 꼭 살려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단 말이야.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는 안 찾아올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줘. 나이가 들면 아픈 건 당연한 거고 그 노인네도 나이 들어서 아픈 거 가지고 무슨 유난을 떨고 그래? 내가 미쳤다고 피 같은 내 돈을 이미 죽을 그 노인네한테 쓰겠냐? 맞아.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엄마 췌장암이면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왜 죽을 사람한테 돈을 써? 아깝게 말이야. 뭐라고? 엄마가 지금 누구 때문에 아프게 됐는데 니들이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해서 재산 뺏고 버린 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지금 저렇게 죽을 병 걸려서 아프게 된 거잖아. 그런데 나보고 유난을 떤다고? 어차피 죽을 사람한테 아깝게 왜 돈을 쓰냐고? 이 개만도 못한 것들아! 저는 그때 정말로 눈이 뒤집혀서 오빠랑 언니의 머리끄덩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두 사람의 힘에 저는 가게에서 쫓겨나며 길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죠. 내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 우리 앞으로 남남으로 살자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또 한 번 이랬다가는 너 진짜 폭행이랑 영업방해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그리고 결국 엄마는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버티다가 정말 저희 곁을 허무하게 떠났습니다. 그나마 안심이라면 마지막에 엄마를 호스피스 병원에 모시며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엄마는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빠나 언니를 찾지는 않았어요. 저와 남편에게 많이 미안해하며 정말 고맙다고 사랑한다는 말만 남기셨죠. 그리고 어린 시절 뜻밖의 사고로 잃어버렸던 엄마의 언니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사실 엄마에게는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쌍둥이 언니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오래전에 잃어버려 소식이 끊어졌고 엄마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 백방으로 찾으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그렇게 엄마의 장례식을 해드리고 모든 일이 끝나자 현실적인 문제가 저희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돌보느라 빚진 돈들을 앞으로 갚아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저희의 생명줄인 가게는 정리할 수 없으니 조만간 전세로 살던 집을 정리하고 더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가기로 남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급한 일을 정리하고 나자 저는 정말 엄마를 잃은 슬픔으로 한동안 넋을 잃고 지냈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기 힘들었거든요. 저에게 남편과 자식이 있음에도 너무 절망한 나머지 이대로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가게를 나가지 못했고 그런 저를 대신해 남편이 아이들이며 가게며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두커니 엄마 방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받으면 평소에는 몇 번 울리고 마는 전화가 계속해 울리는 것이 이상해 받게 되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한 이야기는 정말 상상하지 못한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오셨어? 장모님이 살아서 지금 우리 식당에 오셨다고?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 벌써 잊었어? 죽은 엄마가 어떻게 살아 돌아오냐고. 여보, 정말이야. 일단 빨리 가게 와서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남편의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엄마가 돌아왔다는 말에 황급히 저희 식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식당에는 정말로 두 눈 뜨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식당과 저희 집은 가까웠는데 식당 안에 들어선 순간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그곳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살아서 앉아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 엄마 맞아? 엄마 떠나고 내가 얼마나 슬펐는데. 이렇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하지만 들려오는 답은 굉장히 난감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였어요. 저기 누구신데 이러세요? 저는 그쪽 처음 보는데 저보고 엄마라뇨? 혹시 저를 아세요? 그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힌 모습까지 보았는데 제가 하는 행동 자체가 말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 제가 엄마라고 착각했던 껴안던 손님을 재빨리 놓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돌아가신 엄마랑 너무 닮으셔서 제가 그만 실수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올 리가 없는데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손님께 결례를 했네요. 저의 갑작스런 행동을 주방에서 당황한 눈초리로 바라보던 남편도 재빨리 나와 저를 거들며 도와주었습니다. 손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장모님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어서 잠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손님분이 저희 장모님이랑 너무 꼭 닮으셔서 처음에는 저도 저희 장모님이 살아 돌아오셨나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값은 안 받을 테니 편히 드시고 가세요. 저희 장모님의 비법으로 만든 찌개이니 맛있을 겁니다. 그런가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럴 수도 있죠. 이해합니다. 저도 사장님 부부랑 비슷한 또래 자식들이 있어서 그런가 저희 자식들 생각도 나고 기분 나쁘지 않았으니 괜찮아요. 찌개는 맛있게 먹고 갈게요. 고마워요.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그렇게 카운터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처음 보고 장모님이랑 너무 닮은 모습에 저에게 전화에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남편은 주방에 들어가 고등어찌개를 끓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한 고등어찌개를 한 입 먹던 손님이 그만 숟가락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다급히 저와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 고등어찌개 어떻게 끓이신 건가요? 당신들이 뭔데 우리 엄마가 해준 찌개랑 똑같은 맛을 내는 찌개를 끓일 수 있는 건데? 내가 한평생 우리 엄마가 해준 이 고등어찌개 맛이 그리워서 몇백 번을 해봐도 이 맛이 안 났고 고등어찌개 잘한다는 가게랑 가게를 전부 찾아가도 맛을 볼 수가 없었어. 그런데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 엄마가 해준 찌개랑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건데? 손님의 말에 당황한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저희는 엄마가 알려준 비법대로 고등어찌개를 만들었을 뿐인데 저희 엄마랑 꼭 닮은 분이 고등어찌개를 어떻게 끓였는지 물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저희 엄마 말씀이요. 엄마에게는 분명히 10살 때 헤어진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고 했었으니까요.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와 이혼하면서 쌍둥이 언니를 데리고 갔는데 외할아버지는 언니와 함께 종족을 감추었고 그래서 외할머니가 쌍둥이 언니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녔다고 했거든요. 더욱이 쌍둥이 언니와 늘 한 몸처럼 붙어 다니며 지냈던 엄마도 그 그리움이 사무치도록 컸었기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이 그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 자꾸 이러면 손님한테 실수하는 것 같아 묻기가 죄송한데 아무래도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예전에 가족들을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희 엄마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었는데 엄마가 10살 때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랑 이혼하면서 외할아버지가 저희 엄마 쌍둥이 언니를 데리고 가버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외할아버지가 엄마의 쌍둥이 언니를 데리고 종적을 감춰서 외할머니가 언니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고등어찌개도 사실 저희 엄마가 외할머니에게서 배워서 저희에게 알려준 비법이기도 하고요. 뭐라고요? 사장님 외할머니가 사장님 엄마에게 알려줘서 끓였던 비법이라고요? 그러면 사장님 엄마랑 외할머니 이름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저희 엄마 이름은 박진숙이고 저희 외할머니 이름은 김명화예요. 그리고 혹시 몰라 말씀드리는데 저희 이모 이름은 박진순이었어요. 박진순? 김명화? 그러면 네가 정말로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진숙이 딸이라는 거냐? 그러면 손님이 정말로 저희 이모라는 말씀이세요? 진순이 이모가 맞느냐고요? 그래, 내가 네 이모가 맞다. 평생 찾아 헤매도 못 만날 것 같더니 우연히 들린 식당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모,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엄마가 이모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얼마나 그리워했는데요. 미안하다. 이모가 잘못했어. 우리 진수이가 벌써 세상을 떠났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 조카 진숙이 보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고. 이모. 저와 이모는 그렇게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몇 번이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쓰다듬으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저는 저와 제 남편을 제대로 소개해드리게 되었고 왜 그때 이모와 엄마와 외할머니와 연락이 끊겨 살게 됐는지 그 사연도 알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이모를 부잣집에 돈을 주고 팔아버리듯 양녀로 보내버렸던 겁니다. 그 후 바로 외할아버지는 종적을 감췄고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충격에 이모는 외할머니랑 저희 엄마랑 같이 살던 집 주소도 잃어버렸다고 해요. 어린 나이이니 당신의 주민번호를 외우고 있었을 리도 없고요. 매일 밤 외할머니랑 엄마가 보고 싶어 울기만 했답니다. 그래도 간신히 본인의 이름과 외할머니랑 저희 엄마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라도 까먹지 않으려고 몰래 쪽지에 적어 품에 넣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모 혼자 고생이란 고생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았습니다. 말이 악녀지. 거의 남의 집 식모처럼 들어가 결혼할 때까지 일만 했다고 하니까요. 다행이라면 이모가 양녀로 들어간 집이 꽤 사는 형편이었는데 이미 양 부모님들은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공부를 못해 과외 선생님으로 오던 젊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의 저희 이모부가 되시는 것이었어요. 이모부는 저희 이모를 처음 보는 순간 반하고 말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모에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보아 집안에서 이모를 식모처럼 부리니 이모부가 아무리 결혼하고 싶다고 해도 이모를 안 놔줄 것이 뻔했고 그래서 이모랑 도망치듯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모는 이모부랑 결혼해 그 후로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시부모님도 이모에게 정말 잘해주셨고요. 이모부가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어서인지
사업을 해서 나중엔 크게 성공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자식들도 모두 잘 길러 첫째와 셋째는 의사에 둘째는 변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모는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게 이상했는지 저에게 엄마 돌아가신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진숙이도 아직 건강할 나이인데 무슨 일로 갑자기 떠난 거니? 사실은 이모, 그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큰오빠랑 언니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모는 크게 분노하고 말았죠. 이 괘씸한 것들이 감히 내 동생에게 그런 짓거리를 저질러? 그래놓고도 떵떵거리면서 뻔뻔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지? 내 그것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모, 사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두 사람 다 혼내주고 싶어요. 엄마 그렇게 만든 오빠랑 언니, 그 인간들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희정아, 앞으로는 이 이모만 믿어라. 내가 말했지? 우리 둘째가 변호사다. 내가 우리 둘째한테 말해서 그것들 피눈물 흘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어. 내 동생이 흘린 피눈물 그것들 눈에서 나게 만들고 말 거야. 하지만 저희는 그 전에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모와 제가 서로를 알아봤다고 하지만 정말로 제 이모의 조카가 맞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죠. 제가 아직 엄마 짐을 정리 못해 엄마가 쓰던 칫솔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엄마 아플 때 제가 병수발을 들면서 조금이라도 엄마의 흔적을 간직하고 싶어서 엄마의 손톱이랑 발톱을 깎아주며 몰래 따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로 엄마와 이모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 이모는 정말로 저희 진짜 이모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모와 저는 오빠랑 언니를 혼내줄 계획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저는 오빠랑 언니에게 연락을 했죠. 엄마의 잃어버렸던 쌍둥이 이모를 우연히 찾게 되었는데 엄청난 부자였다고요. 그런데 그 부자 이모가 오빠랑 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에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인간들이 한달음에 저희 가게로 달려오더라고요. 부자 이모가 나타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엄마가 예전부터 그렇게 노래 불렀던 잃어버렸던 쌍둥이 이모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돼서 나타났다는 거야? 이모 부자라니? 얼마나 부자 얘기를 그래? 너 거짓말하는 거면 내가 가만히 안 둬? 그런데 이게 웬 횡재냐? 부자 이모가 나타났다니. 안 그래도 요즘 오빠랑 하던 가게가 잘 안 돼서 우리 형편도 점점 어려워져서 걱정이 많았는데 잘 됐다. 부자 이모한테 돈 좀 달라고 해야지. 엄마랑 오래도록 헤어져 있다가 만났으니 그런 엄마 자식인 조카들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겠어? 맞아. 나라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동생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바로 도와주고 싶을 거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말에 대답을 한 건 제가 아닌 바로 저희 이모였죠. 도와주긴? 내가 미쳤다고 니들 같은 후레놈들을 도와줄 것 같아? 니들이 우리 진숙이 전재산 뺏은 것도 모자라 아플 때도 나 몰라라 하더니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았다며?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오빠와 언니는 순간 이모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었고 엄마와 똑같은 모습에 놀란 것도 잠시 거짓말까지 하며 자기들 변명하기에 바빴죠. 이모가 희정이에게 무슨 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돌봤다고요. 엄마 떠났을 때 저희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데 저거 말만 믿고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모, 저거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니 믿지 마세요. 이모한테 콩고물이라도 못 뜯어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저기 엄마 재산 다 뜯어내고 괴롭혀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요. 그러니까 도와줄 돈 있으면 저희를 도와달라고요. 그래? 정말로 희정이가 아니라 니들이 우리 진숙이 돌본 거라면
당연히 내가 너희들 도와줘야겠지. 그런데 그 전에 확인 좀 해봐야겠다. 너희들이 정말 내 동생을 떠날 때까지 돌본 게 맞는지. 그러니 내가 묻는 말에 잘 대답하도록 해라. 그럼요, 이모. 뭐든지 물어보시라고요. 엄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요. 그래? 그러면 니들 엄마 며칠 날 돌아가셨냐? 그리고 너희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있었던 호스피스 병원은 어디며 장례식장은 어디였었니? 니들이 내 동생 옆에서 잘 간병했다고 하니 설마 매일 있던 병원이 어디였는지 까먹지는 못했겠지? 아무리 머리가 돌대가리라고 해도 돌대가리요? 아, 그러니까 그게 어느 병원이었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게 오빠.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것들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니들이 우리 친숙에 있는 전 재산 뺏은 것도 모자라 떠날 때까지 나 몰라라 했던 거 내가 정말로 모를 줄 알았어? 여기 있는 희정이만 우리 아픈 친숙이 돌보면서 끝까지 곁을 지켰어. 내 동생이 왜 갑자기 암에 걸려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니들이 우리 친숙이 재산 전부 빼앗고 모시기 싫다고 버려서 충격받아서 그런 거잖아. 괘씸한 것들. 내가 니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가 니들 망하는 꼴 보고 말 거다. 그러는 의미에서 내가 우리 변호사들한테 도움받아서 준비한 게 있으니 이거 두 눈으로 니들이 직접 확인해봐. 이모는 오빠랑 언니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내용을 본 언니랑 오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죠. 니들 보이지? 거기 니들이 내 동생에게 돈 빌리면서 썼던 차용증 사본이다. 니들 내 동생한테 꽁으로 그 돈 받아간 게 아니고 빌리는 조건으로 가지고 간 거라며? 동생이 막내딸인 희정이한테는 해준 게 없다고 권려하니까 주는 게 아니고 빌려달라고 딱 3년만 쓰고 갚겠다고 니들이 직접 약속한 거였잖아. 매달 이자 갚다가 3년 후 원금 갚기로 하면서 차용증도 차용증이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내 동생 유언장에도 전부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니들 눈에도 보이지? 니들한테 빌려준 전 재산 여기 우리 막내 조카 희정이에게 남긴다고 유언장에 쓰여 있는 거. 니들은 이미 오래전에 내 동생에게 유산 상속받을 집은 전부 받아가서 내 동생이 니들한테 빌려준 돈에 대해 상속받을 권리 없고 니들에게 빌려준 돈들 전부 희정이 거니 전부 갚도록 하라고 이렇게 동생 유언장에 적혀있다. 그 돈으로 희정이랑 희정이 남편인 우리 조카 사위랑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며. 니들 하는 행동이 미덥지 않았는지 내 동생이 암 판정 받자마자 희정이 몰래 유언장 남기면서 법적으로 공증까지 받아놨다. 이 사실들 희정이도 몰랐던 건데 니들 혼내주려고 최근에 우리 진숙이 지내던 방에서 증거 찾다가 나온 것들이다. 이미 니들 내 동생한테 돈 빌려간 지 3년 지났고 그러니까 당장 우리 동생한테 빌려갔던 그 피 같은 돈 뱉어내! 안 그랬다간 우리 변호사들 시켜서 니들 재산 모조리 뺏어갈 테니까 당장 돌려달라고! 이모,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 저희 가게 장사도 안 돼서 적자난 지 오래됐고 엄마한테 빌린 돈까지 희정이한테 돌려주면 정말 저희 망한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모, 살려주는 셈 치고 저희 좀 봐주세요. 희정아, 제발 우리 좀 살려줘.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거 전부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봐달라고. 우리 정말로 죽게 생겼단 말이야. 내가 미쳤다고 니들 같은 것들을 도와줄 것 같아? 니들 마지막으로 내가 엄마 아프니 제발 병원비라도 조금 도와달라고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했어? 그리고 니들이 먼저 우리 남남이네와 각자 살자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이 한 말 똑같이 해줄게. 우리 앞으로도 영원히 남남으로 살자. 오빠, 우리 이제 어쩌면 좋아. 완전히 망했다고. 정말로 거지됐단 말이야. 몰라. 나도 모른다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줘. 다시 살아 돌아와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 어디 니들 자식도 니들 늙고 병들면 니들이 엄마한테 한 것처럼 재산 전부 뺏기고 버림받기를 꼭 바랄게. 그래서 자식들한테 배신당한 우리 엄마 심정이 어땠는지 니들도 그때 뼈저리게 느껴봐. 그런데도 오빠랑 언니는 저희 가게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걸하였고 결국 남편의 신고로 경찰들에게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모 아들의 도움으로 저는 정말로 소송을 걸게 되었고 오빠와 언니는 살던 집이랑 가게까지 전부 정리하며 재산을 전부 저에게 뱉어내야 했죠. 아는 사람을 통해 듣기로는 그 후 오빠는 이혼까지 당하며 조카들까지 새언니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언니는 좁은 반지하 방에서 형부랑 조카들과 살며 두 사람 다 일용직으로 일하며 간신히 먹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오빠랑 언니가 돌아가신 엄마에게 잘했다면 저는 솔직히 그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들 때문에 엄마가 아파 돌아가셨는데도 끝까지 반성 하나 없는 인간들을 보며 전 그 돈을 어떻게든 전부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요. 본인들의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죠. 엄마가 왜 그때 그렇게 순순히 오빠와 언니에게 당신의 전 재산을 줬었나 의문이었는데 이미 엄마는 오빠랑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방법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당신이 잘못되었을 경우 저희 부부가 엄마 짐을 정리하며 엄마가 남긴 유언장과 차용증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찾기 쉬운 곳에 잘 보관해 두고 계셨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빠랑 언니에게 받아낸 돈으로 빚진 돈을 전부 갚을 수 있었고 남은 돈과 저희가 전세로 살던 집의 돈을 합쳐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모가 저희에게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위한 선물이라며 큰 가게를 차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엄마가 알려준 비법으로 만든 고등어찌개를 팔게 되었고 장사도 잘 돼 직원까지 뽑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다가 저희가 감당 못할 정도로 부자가 되면 어쩌나 무섭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럴수록 더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모든 걸 자포자기했던 그 순간 잃어버렸던 엄마와 꼭 닮은 쌍둥이 이모를 만나게 되고 저희 상처도 잘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떠난 게 슬프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요. 아직도 엄마가 매일 많이 보고 싶고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이모가 제 곁에 있으니 기운내며 잘 살아보려고요. 그런데 저에게 일어난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신기하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일어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아마도 엄마가 떠나고 슬퍼하는 저를 보며 하늘에 있는 엄마가 선물로 저에게 잃어버렸던 이모를 보내줬던 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게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라도 가족들과 또 늦게나마 찾게 된 이모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있을 엄마도 편히 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